당신은 비행기를 얼마나 자주 타는가? 교통수단의 특성상 아무리 자주 탄다고 해도 비행기보다 자동차를 훨씬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다. 비행기의 경우 어쩌다 한번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교통수단 중 하나다. 돌이켜보면 나 역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추락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작게나마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 교통당국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0.0009%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확률 0.03%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하다.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30배 이상 높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죽을 확률이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30배나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동차보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크다. 비행기를 타는 행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도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도전을 망설이고 있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두려워서 망설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안정을 느끼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움, 망설임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마인드 저자는 수많은 사연을 받으면서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망설임을 넘어서는 방법. 사람은 앞에 놓인 무언가의 정체를 알 수 없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알 수 없어 용기를 낼 수 없고 용기를 낼 수 없으니 대응할 수 없다. 일단 두려움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한다. 나는 꽤 오랜 시간 수백 권의 심리와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며 나름의 해답을 찾았다. 결론은 사람의 본능에 있었다. 심리학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2.5배 정도 강하다. 즉 100원을 얻었을 때 기쁨보다 100원을 잃었을 때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를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한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리스크나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이는 마치 두려움이 없는 듯이 도전하고 시작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망신도 당하다가 끝끝내 성공을 해내는 반면 어떤 이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평생을 힘들어한다. 심지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체념하며 살아간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단순히 타고난 기질이나 MBTI 때문은 아니다. 이는 바로 두려움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답이 있다. 태도의 차이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세상에 물리적으로 실제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유무와 크기가 결정될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없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무의식, 끌어당김의 법칙, 나라는 사람의 잠재력.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유독 두려움은 넘어서지 못한다. 결국 성공은 당신이 두려움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셀프 퇴장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나에게도 두려움은 늘 따라다녔다. 투자라는 것을 처음 시작할 때도 또 다른 분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할 때도 손실의 공포와 두려움은 항상 내 옆에 있었다. 직장을 그만둔 파이어족의 삶을 선택할 때 역시 마찬가지였다.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과정에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은 늘 내 옆을 따라다녔다. 나 역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무의식의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나의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두려움의 무게는 매번 똑같다. 시작한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을 샌 적도 허다하다.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릴 순 없지 않은가. 그럴 때마다 내가 사용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감정의인하다. 나는 두려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는 순간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노력한다. 나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니까 내 안에 나 또한 엄청나게 거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끔씩 찾아오는 부정적 감정들이 거대한 나에 비해 초라할 정도로 작게 느껴진다. 그러고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부정적 감정에 말을 건넨다. 여기 옆에 의자 놓아줄게. 앉아있다가 가라. 그래도 부정적 감정은 굴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지만 거대한 나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못한다. 나에게 부정적 감정들은 그저 팔이나 목이 같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부정적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을 잃고 흐물흐물하다가 사라진다. 유치하다고 느껴질지는 몰라도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내가 해본 모든 방법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다. 시작의 기술의 저자 게리 비숍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종종 실패한 뒤에 펼쳐질 일들을 그려보곤 하는데 현실은 그와 다르다. 사업이 망한다고 실직했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른 방향을 향해 출발하면 된다. 당신은 살아있다. 당신의 맥박은 여전히 뛰고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실패했다고 죽을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너무 힘든가? 몇 번의 실패로 다시 시작할 힘이 없는가? 딱 한두 번만 실패했으면 싶은가? 이러한 생각들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든 초점이 실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맞는가? 게리 비숍의 말처럼 실패에 담긴 뜻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공하는 과정에 실패는 무조건 동반된다. 실패 없이 성공한 자는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무엇보다 당신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성공하는 과정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 성공하는 중이다. 잘 들으셨나요?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한 피해를 더 걱정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의 태도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저자의 말대로 감정의 인화를 통해 두려움을 사소하게 만들어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무의식에 내재해 있고 두려움을 잠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마인드 책에 대한 후기로 찾아뵐게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